미국에서 오늘 코로나19 감염 건수가 300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미국주가 격리 대상 주를 3곳 추가해 19곳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재개된 교회 예배 등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확산시키는 진원지가 되고 있습니다. 미 행정부가 온라인 수업만 받는 유학생들의 비자를 취소하기로 하면서 100만 명의 유학생들이 추방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새 경기 부양안에 개인 현금 지급이 포함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가 모든 야외 공공장소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실업수당 추가 지급 정책의 유지 여부를 두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한 백인 여성이 대형마트에서 마스크를 착용을 거부하며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에게 희망을 주는 은행, 뉴 밀레니엄 뱅크. 뉴 밀레니엄 뱅크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전상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6개월 전 미국에 코로나19가 존재한다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첫 감염 건수가 보고된 것은 1월 20일이었으며 그 후 90일 만에 100만 건을 돌파했고 이후 43일 만에 200만 건, 그리고 오늘 300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어제 미국 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6만 명을 기록해 하루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텍사스주에서는 처음으로 하루 신규 환자가 1만 명을 넘었고 누적 환자가 10만 명을 넘긴 주는 9곳으로 늘어났습니다. 텍사스주에서는 1만 28명의 신규 코로나19 환자가 나오며 일일 신규 환자로 최대치를 기록하고 누적 환자는 21만 585명으로 늘어났으며 현재 자택 대피령이 발령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와 애리조나주 등 일부 확산지에서는 병원 수용 능력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는 43개 병원에서 중환자실이 하나도 남지 않았고 32개 병원에서는 중환자실이 10% 미만으로 남는 상황이라고 CNN은 보도했습니다. 애리조나주에서는 어제 117명이 코로나19에 감염돼 숨진 것으로 집계되며 일일 사망자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6,000명에 육박하며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테네시주 셸비 카운티는 이날 이미 문을 열었던 술집들에게 다시 문을 닫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현재 이 같은 확산세 가운데 신규 환자 증가세가 너무 가팔라 코로나19 방역의 핵심 요소로 여겨진 감염자 접촉자에 대한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호소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뉴욕주는 타지에서 온 방문자들이 14일 동안 의무 격리를 해야 하는 코로나19 확산 지역 명단에 델라웨어, 캔자스, 오클라호마주 등 3개 주를 추가했습니다. 이로써 뉴욕주가 격리 대상으로 지명한 주는 19곳이 됐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 레드 라몬드 커네티컷 주지사는 합동으로 델라웨어와 캔자스, 오클라호마 등 3개 주를 자가격리 의무화 조치 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자가격리 의무화 지역 지정은 7일 평균 감염률이 10% 이상이거나 감염자가 10만 명당 10명인 주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등은 지난 25일과 7월 1일 두 차례에 거쳐 알라바마와 아칸소, 애리조나,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텍사스, 유타, 캘리포니아, 조지아, 아이오와, 아이다호,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네바다, 테네시 등 16개 주를 자가격리 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뉴욕주의 경우 자가격리 조치가 적용되는 주에서 온 방문자는 자가격리 대상자라는 통보를 받게 되며 이를 위반하면 강제 격리당하고 최대 $10,000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주민이라도 해당 지역을 방문하고 다시 돌아오게 되면 똑같은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재개된 교회 예배, 기도 모임, 청소년 캠프 등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확산시키는 진원지가 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주간 전국 40여 개 교회에서 진행한 일요일 예배 등 각종 행사 참석자 중 650여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타임스에 따르면 웨스트버지니아주 로스베트에 있는 그레이스톤 교회에서는 51명의 환자가 발생했으며 이 중 3명이 사망했습니다. 오레건주 유니언 카운티의 경우 교회가 문을 연 5월 22일 당시 감염자는 6명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356명으로 급증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이 카운티의 우선절 교회에서 열린 결혼식 참석자 중에서 감염자가 나오면서 바이러스가 카운티 전체로 확산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에 있는 갈보리 교회에서는 론 아르보 목사 부부 등 60여 명이 코로나19에 걸렸습니다. 이 교회 아르보 목사는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 예방 수칙을 지켰지만 축복 시간에 신도들 간 포옹을 허용한 것이 원인이 된 것 같다며 지금은 그것을 후회한다고 말했습니다. 미조리주에서는 기독교 청소년 캠프 참석자 80여 명이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캠프 관계자는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열을 체크하고 마스크를 지급했지만 행사 진행 과정에서 일부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고 밝혔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는 지난 2월 17살 소녀가 교회에서 주관한 청소년 파티에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고 참석했다가 코로나19에 감염돼 6월 23일 사망했습니다. 공중보건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 한국의 신천지 교회에서 수백 명의 환자가 나오면서 바이러스가 크게 확산된 사례를 들며 교인들이 닫힌 공간에서 찬송가를 부르고 설교를 듣고 포옹할 때 바이러스가 쉽게 전파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 행정부가 온라인 수업만 받는 외국 유학생들의 비자를 취소하기로 하면서 100만 명의 외국 학생들이 추방될 위기에 놓였다고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에 머물고 있는 외국 유학생이더라도 학교 수업이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될 경우 해당 학생에게 발급한 비자를 전면 취소할 계획이라며 자발적으로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는 학생들은 추방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유학생이 추방을 당하지 않으려면 대면 수업을 하는 학교로 옮기거나 대면 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는 학교로 편입해야 합니다. 결국은 유학생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야 하거나 아니면 학생 비자 유지를 포기하게 될 위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민국에서는 미국 내 체류하면서 학생 비자 유지하려면 규정대로 교실 강의만 풀타임으로 유지해야 된다라고 발표하여 잘못되면 출국하라는 말과 같게 된 것입니다. 외국에서 온라인으로 공부해서 학생 유지를 할 수 있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은 다음 학기라도 풀로 교실에서 강의하는 수업을 듣게 되면 다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허락은 할 예정입니다. 모든 사항에 긴급하게 돌아가고 있으므로 학교와 긴밀한 연락을 유지해야 하겠습니다. 하버드 대학교는 가을 학기 수업을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해 이번 조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스탠포드대는 온라인과 대면 수업을 병행하고 있으며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하기 위해 1년 중 한 학기는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어야 합니다. 뉴욕대는 올 가을 학기에 온라인과 대면 수업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상황이 악화되면 지난 3월 봄학기 때처럼 온라인 수업만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대면 수업을 재개할 계획인 대학들도 코로나19 재확산이 통제되지 않으면 결국 온라인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버드대학교와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이 미국 정부가 100% 온라인 수업을 받게 되는 해외 유학생에 대한 비자를 제한키로 한 정책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오늘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CNN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결정에 유학생들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코로나19 5차 경기 부양 법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부양안에 개인 현금 지급이 포함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미치 매코넬 공화당 연방상원 원내대표는 제5차 코로나19 대응 경기 부양안이 곧 가시화될 것이며 여기에 개인 현금 지급이 포함될 것임을 공식화했다고 의회 전문 매체 더 힐이 보도했습니다. 매코넬 원내대표는 지난 3월 통과된 경기 부양 패키지 지원법과 같이 다음번 구제안에 개인 현금 지급이 포함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그는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사람은 4만 달러 이하 소득자라며 그들 중에는 가장 피해가 큰 외식, 서비스, 관광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매코넬 원내대표는 또 공화당 측이 두 번째 직접 현금 지급에 대한 기준 소득 상한선을 낮출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매코넬 원내대표는 제5차 부양안이 필요함을 확인하고 수주 내로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으로 볼 때 오는 7월 20일 의원들이 워싱턴 DC에 복귀한 후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법안에는 2차 급여 보호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기에는 추가 대출 확대, 대출 조건과 탕감 조건 완화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달 말 또 한 차례의 개인 현금 지급을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연방 하원은 지난 5월 15일 개인 현금 지급을 포함한 3조 달러 규모의 히어로스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공화당 측은 연방 상원에 이 법안을 상정하지 않고 별도의 법안을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뉴저지주가 모든 야외 공공장소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소매점 등 실내 공공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확대한 것입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기자회견에서 최근 뉴저지의 코로나19 전염률이 위험 수치로 여겨지는 1.0을 넘어서면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주 정부는 야외 공공장소에서 주민들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습니다. Today, I am signing an executive order requiring the wearing of face coverings by everyone when they are in outdoor public spaces and social distancing is not practicable. I am proud that we were the first state to require face coverings in indoor businesses as we gradually reopen them. Given what we know about the behavior of this virus indoors, that was the right call from the get-go, and it has saved lives. And today's order reiterates our existing policy. 뉴저지의 코로나19 감염률은 지난달 11일만 해도 0.62였으나 최근 1.03까지 높아진 상태입니다. 머피 주지사는 경제 재개가 급격히 이뤄진 여러 주에서 코로나19가 급격히 재확산되고 있으며 뉴저지가 이를 반복하지 않은 핵심은 마스크 착용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마스크 쓴다는 그 자체가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전에 나를 지키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가끔 가다가 길을 가다 보면은 아직도 마스크를 안 쓰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저는 본능적으로 제가 피해요. 그래서 쓰고 있는 우리가 차 안에서도 쓰고 운전을 하는데 우리가 정상인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는 사후적 거리 유지가 힘든 모임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제외되는 대상은 야외 식당에서 식사하는 사람, 마스크를 착용하는데 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과 2세 이하의 유아들입니다. 한편 뉴욕과 뉴저지 일원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대형 소매체인 기업들이 코로나19 확산 위험과 매장에서 일어나는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 고객들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홈디포와 타겟 등 주요 소매체인들을 회원사로 둔 소매산업지도자협회는 전국 주지사 협회에 소매체인 업소의 고객이 입장할 때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하는 법을 시행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이들은 서한에서 최근 소매체인 직원과 고객들 사이에 마스크 착용을 둘러싼 각종 분쟁과 폭력 등에 대해 설명하고 불필요한 적대적 행위와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을 법으로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저희 한국 분들, 외국 분들 다 잘 쓰고 들어오세요. 또 잘들 지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이 동네는 그렇게 코로나 때문에 큰 타격은 안 받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방송 보면은
겁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애기들까지도 다 마스크 잘 쓰게 하고 다녀요, 손님들 보면. 최근 남부와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국 50개 주 가운데 소매체인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주는 절반 이하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연방의회가 실업수당 추가 지급 정책의 유지 여부를 두고 여야 간 대립하고 있습니다. 추가 실업수당 600달러를 계속 지급할 것인지 일터 복귀 장려금을 신설할 것인지를 놓고 공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부터 코로나19 여파로 직장을 잃어 실업수당을 받는 실업자에게 주당 600달러를 더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하지만 이 혜택은 이달 말 종료됩니다. 야당인 민주당은 지난 5월 공화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 정책을 내년 1월까지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해 3조 달러 규모의 추가 경기 부양 예산안을 하원에서 처리한 상태입니다. 민주당 상원 의원들도 실업률이 떨어질 때까지 이 정책을 유지하며 단계적으로 폐지하자는 입장이지만 상원 다수석을 점한 공화당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추가 실업수당 지급 연장은 노동자의 일할 의욕을 떨어뜨리고 직장 복귀 요인을 없애는 역효과가 있다는 게 공화당의 시각입니다. 미 의회 예산국 분석에 따르면 600달러 추가 지급을 연장할 경우 실업자 6명 중 5명은 일할 때 받은 급여보다 더 많은 실업수당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화당에서는 일터 복귀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CNBC 방송에 따르면 로 포트만 공화당 상원의원은 직장에 복귀한 노동자에게 주당 450달러를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을, 같은 당 케빈 브래디 상원의원은 일시금으로 1,200달러를 주는 방안을 각각 제시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한 백인 여성이 대형 마트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며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애리조나주 스코츠데일 경찰이 어제 마스크 진열대를 일부러 파손한 백인 여성 멜리사 레인 라이블리를 체포했다고 USA 투데이 등이 보도했습니다. 라이블리는 지난 5일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할인마트 체인인 타겟 매장을 찾아가 인내의 한계에 도달했다며 마스크 진열대를 부수고 제지하는 직원들에게 왜 모든 사람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느냐, 내가 백인의 금발 여자라서 마스크를 안 쓴다고 생각하느냐며 화를 냈습니다. 또 4만 달러짜리 롤렉스 시계를 찬 게 보이지 않느냐고도 했습니다. 라이블리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자신이 백악관 대변인이자 극우단체 QAnon의 대변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관은 기밀 정보를 함부로 공유할 수 없으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해 물어보라는 황당한 요구까지 했습니다. 라이블리는 마스크 진열대를 부수고 경찰과 마주한 장면을 직접 촬영해 소셜미디어에 올렸는데 이를 본 네티즌들은 라이블리에게 애리조나 카렌이라는 별명을 붙여 이 영상을 다시 유포했고 조회수는 현재 970만 회를 넘어섰습니다. 카렌은 갑질을 일삼는 이기적인 백인 여성을 조롱해 부르는 말입니다. 오늘 주 일간지 소식입니다. 뉴욕타임스 먼저 보겠습니다. Brazil leader tests positive for the virus. Brushed off the threat as a measly cold. 어제 저희 KBTV 뉴스에서 보도해드렸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약한 감기 정도라고 했었던 브라질 대통령이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내용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Brazil now has more than 1.6 million confirmed cases and more than 65,000 deaths, more than any country except the United States. 브라질은 현재 160만 명 이상의 확진자와 6만 5천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이는 미국을 제외한 그 어느 나라보다도 많은 수치입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Minimizing risks, Trump pressures schools to open. No concrete proposals. Critics see a gamble on health in an effort to lift the economy.
최근 학교들의 개학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학교들에게 올 가을 학기 개학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Mr. Trump and his administration argued that the social, psychological, and educational costs of keeping children at home any longer would be worse than the virus itself. But they offered no concrete proposals or new financial assistance to states and localities struggling to restructure academic settings, staffs, and programs that were never intended to keep children 6 feet apart or cope with the requirements of combating a virus that has killed more than 130 Americans. 트럼프 행정부는 학생들을 더 이상 집에 머물게 하는 것은 사회적, 심리적, 교육적인 면에서 바이러스 자체보다 더 심각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3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사망케 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처하기 위한 학교 개편과 구체적인 제안이나 새로운 재정 지원을 주 정부들에서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Sweden stayed open to spare its economy. It didn't succeed. 스웨덴은 세계 다른 나라들과 달리 코로나19 사태 동안 경제를 폐쇄하지 않았습니다. 스웨덴은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지만 결과는 예상보다 좋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More than 3 months later, the coronavirus was blamed for 5,420 deaths in Sweden, according to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That might not sound especially horrendous compared with the more than 129,000 Americans who have died, but Sweden is a country of only 10 million people. Per million people, Sweden has suffered 40% more deaths than the United States, 12 times more than Norway, 7 times more than Finland, and 6 times more than Denmark.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스웨덴에서 지난 석 달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5,420명의 사망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12만 9천 명이 넘는 미국인들이 사망한 것에 비하면 적은 수치이지만 스웨덴은 인구가 1,000만 명에 불과한 나라이며 인구 100만 명당 사망자가 스웨덴은 미국보다 40% 더 많고 노르웨이보다는 12배, 핀란드보다 7배, 덴마크보다 6배 더 많았습니다. Sweden's central bank expects its economy to contract by 4.5% this year, a revision from a previously expected gain of 1.3%. The unemployment rate jumped to 9% in May from 7.1% in March. The overall damage to the economy means the recovery will be protracted, with unemployment remaining elevated. Oxford Economics concluded in a recent research note. 스웨덴의 중앙은행은 올해 경제가 당초 예상했던 1.3%의 증가에서 수정되어 4.5% 정도 위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3월 7.2%에서 5월에는 9%로 뛰었습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최근 연구에서 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손상으로 실업률이 계속 증가하면서 회복은 장기화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주요 신문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의회 전문 매체 더힐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주에 다카 폐지를 위한 서류 작업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마크 메도스 백악관 비서실장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 문제에 관한 또 다른 조치를 준비 중임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다카 폐지를 다시 추진하는 조치를 취한다 해도 또다시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소송전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현재 시 보건국이 차일드 케어 센터를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다행히 어린이의 코로나19 감염률이 지속적으로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문을 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 보건국 규정에 따르면 한 교실에 15명 이상의 학생을 수용할 수 없고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와 학생과 교사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뉴욕 워터웨이는 운행이 축소됐던 뉴저지 호보큰 14스트리트에서 맨하탄 39스트리트, 위호큰 링컨 하버에서 맨하탄 39스트리트, 저지시티 리버티 하버에서 맨하탄 피어 11, 저지시티 파울러스 훅에서 맨하탄 피어 11 노선 운행을 20분에서 30분 배차 간격으로 확대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운행이 중단됐던 파울러스 훅에서 맨하탄 배터리 파크시티, 위호큰 포트 임퍼리얼에서 맨하탄 39스트리트, 호보큰 뉴저지 트랜짓 터미널에서 맨하탄 배터리 파크시티,
맘모스 카운티 미들타운에서 맨하탄 미드타운 노선도 운행이 재개됐습니다.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 정부에 따르면 경찰 신규 채용을 위한 지원서 접수가 오는 13일 오후 4시에 마감됩니다. 지원 대상은 21세에서 35세 사이로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과 뉴저지 운전면허증 소지자여야 합니다. 지원을 위해서는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홀을 방문해 지원서를 직접 수령해야 합니다.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 정부는 지난달에도 4명의 신규 경찰을 채용한 바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온라인 수업을 듣는 유학생들의 비자를 취소한다는 발표에 한인 유학생을 포함한 많은 학생들이 위기에 놓이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젊은 학생들의 이상과 꿈이 좌절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에게 희망을 주는 은행, 뉴 밀레니엄 뱅크. 뉴 밀레니엄 뱅크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